자,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이 좀 높아지는 주제들이 좀 나오는데요. 5학년인데 플라토 주만이 교구를 함께 해줘야 할까요? 자, 저도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5학년이다. 아, 저도 참 애매한 나이였어요. 제가 항상 그 교구 방송에 대한 교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교구에서 가장 좋은 나이는, 물론 어린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저는 뭐 3세 정도부터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구마다 물론 수준이 달라요. 3세 그 영아 때부터 저는 초등 2학년 정도까지가 가장 적합한 때고, 물론 3학년, 4학년 돼도 상관없는데, 이제 5학년 친구가 교구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특히 플라토를 뒤늦게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5학년 때, 아, 얘가 이게 약하구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꼭 집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초등 교과에서의 그 구성 단어를 보면요, 7개월라든지 뭐 펜토미노라든지 이런 건 대체로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교구들이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루는 교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몇 주제들이 있는데, 4학년에 나오는 도형의 이동, 그 다음 5학년에 나오는 정계도, 도형의 직육면체의 정계도, 그 다음 6학년에 나오는 각기둥과 각불, 그 다음에 쌓기나무, 그 다음에 중등 1학년에 나오는 입체도형. 여기 5개는 왜 제가 이 5개를 얘기해드리냐면, 초등 4학년이라는 비교적 교구 활동을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후에 나오는 교과 단원들입니다. 물론 이 교과 단원들은 선행을 했다고 하면은 선행할 때 교구를 다뤘으면 됐겠죠. 근데 모든 도형 단원들을 선행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4학년 때 도형에 이동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도형 돌리기를. 이 경우에는 도형 교구를 4학년쯤에 해줘야 되겠죠. 즉, 어떤 이 주제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도형 돌리기, 쌓기나무, 그 다음에 이 정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지오플릭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나온 초등 교구 상자의 큐보이드, 요게 전문 교구거든요. 그 다음에 6학년에 보면은 쌓기나무는 큐브빌드도 있을 것이고, 플라토 주머니에 있는 쌓기나무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각기둥과 각불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오플릭을 제일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 1학년에 나오는 정남면체, 준정남면체 나오는 그 입체도형 파트도 저는 지오플릭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오플릭 같은 교구는 사실은 초등 저학년보다 초등 고학년에 훨씬 더 유용한 교구고요. 물론 교구 없이 애들이 잘 이해한다, 교과 수준을 잘 이해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근데 플라토를 푸는 데 있어서 또 애들이 어떤 특정 문제에 있어서 쌓기나무나 이걸 하는데 우리 애가 딴 애들보다 확실히 약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망설이지 말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는 꼭 해주세요. 6학년에 어떤 교사용 지도서를 봐도 쌓기나무 교구가 필요하다면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주제는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6학년 올라갑니다.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자, 플라토 중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자, 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안 그래도 제가 플라토 중등을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플라토 사고력 수학 팡세랑 플라토 중등 주로 이제 제가 개발하고 있고요. 팡세를 개발하느라 조금 플라토 중등이 뭐 천천히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플라토 중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제가 이제 MA, MB, MC라고 단계명을 붙였어요. MA는 예비중등 1, 그 다음에 MB는 예비중등 2, 그 다음에 MC는 예비중등 3, 이렇게 해서 MA1은 내년 2월 정도에는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라토의 중등 컨셉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기다리시는 분한테 혹시나 기다리셨는데 이 책이 아닌가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플라토 중등은 중등을 위한 플라토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중등을 위한 플라토가 아니라 초등을 위한 중등 도형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중등이라는 말을 제가 꼭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라토를 갖다가 요즘에 제가 보니까 대체로 이제 4학년, 5학년 정도에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끝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안 그래도 플라토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장점하면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플라토는 애들이 쉽게 어느 정도 도형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신감이 빡 올랐을 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기왕이면은 초등 6학년까지 했으니까 중등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맛보기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맞습니다. 특히 중등은, 본격 중등 도형은 초등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중등 2학년. 제가 생각할 때 전체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학이 뭐냐고 하면 전 중등 2학년의 도형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중등 2학년에 그 삼각형의 닮은 파트 있죠. 그 파트가 가장 어렵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초등에서 중등 들어서 갑자기 그 중등 도형을 만나면은 허욱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2 때 도형 만나보고는 이과를 포기했어요, 나 문과로 갈래요, 이런 친구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플라토에서 기른
도형의 자신감을 갖다가 중등에 대해서 좀 맛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중등 문제집이 좋은 문제집들이 많이 있는데 중등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집들은 많이 있어요. 플라토를 초등에서 끝냈는데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초등 6학년 때 딱 끝내서 중등 맛보기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아주 쉬운 난이도의 도형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중등도 교과서가 제일 쉽죠. 교과서도 이제 쉬운데, 교과서도 보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냥 중간에 나오는 뭐 유제, 뭐 그다음 뒤에 나오는 단원 종합 문제, 영역별 문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교과서에서도 쉬운 문제 정도만 그냥 애들이 개념 하나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재밌게 플라토 형식으로 반복해서 체크하고 또 개념 배우고 체크하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는 원고니까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편집이 안 된 거라서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중등, 예비 중등이죠. 예비 중등이고, 초등하고 다르게, 초등은 딱 1권이 무슨 영역, 2권이 무슨 영역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구성은 아니에요. 예비 중등은 딱 그 중등에서 지시하는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이 있어요. 그 영역 순서에 맞게, 뭐 1권은 기본 도형이고, 2권은 뭐 작도고, 3권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플라토인데, 내용이 이제 중등인 거죠. 플라토 느낌은 나죠? 근데 뭔가 중등스럽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만들고는 있고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원고입니다. 원고고 아직 편집을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에이 책이 왜 이렇게 안 이뻐요 하시지 마시고 이쁘게 할게요. 저도 요즘에 점점 책이 이뻐져야 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중등 교과서 수준, 교과서에서도 아주 쉬운 수준으로 아이들이 중등 도형을 갖다가 맛보게 하고 그 플라토 초등에서 만든 자신감을 갖다가 쭉 이어서 가기 좋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